안녕하십니까? 1월 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6만 5,35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2만 2,734명, 완치 63만 1,937명으로 집계되어 3%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7,0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접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문자 메시지 수신자는 14일 간격으로 2차례 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식약청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는 대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이달 15일에서 25일 사이에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우선 접종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에 이어 건강 상태를 등록하기 위한 링크를 보내고 준비되는 대로 접종 장소와 일시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관계자는 우선 접종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며 만약 문자 메시지 수신 후 후속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미참여 사유를 일일이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 대상자가 접종을 회피하면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백신 접종 거부자에게 최고 500만 루피아의 벌금을 물리는 규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1차 우선 접종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의료인 130만 명, 공무원 공공근로자 1,740만 명, 60세 이상 2,150만 명에게 각각 접종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지 보건당국은 당초 18세에서 59세의 젊은 근로자층에 우선 접종한다고 발표했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노년층 우선 접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일반인 접종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순차로 접종할 계획이며 집단 면역을 위해 총 1억 8,150만 명의 무료 접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더 엄격한 사회적 제한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학 의과대학장은 새로운 확진 사례가 급증할 수 있는 연말연시를 대비해 더 엄격한 사회적 제한을 실시해야 한다며 모든 지역은 행사를 금지하고 야간 통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 양성률이 21.5%로 검사한 5명 중 1명꼴로 양성이었으며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말연시 분위기에 경각심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확진자를 수용할 격리실과 중환자실은 이미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는 이달 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교 수업 재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8.17%가 등교 수업을 원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응답자 대부분이 장기간 지속된 재택학습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며 또한 일부 학생들은 집에서 특정 과목을 배우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다만 등교 수업 재개가 새로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하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는 뉴노멀 시대의 등교 수업 표준 운영 절차에 대해 학교에서 어떠한 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또한 77%는 등교 수업 재개 계획에 대해 설명조차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는 내년 1월부터 등교 수업 허용 권한을 지방정부에 일임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학교, 학부모 동의하에 등교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박태성 대사가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박태성 대사는 신년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방역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협력하며 PCA 체결을 통해 기업인의 왕래를 원활하게 하여 양국 경제협력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였다며 감사하고 앞으로도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정보 공유, 협력병원 운영, 마스크 공동구매, 한인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서명 등의 활동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한인 동포사회가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해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밝혔으며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동포사회가 겪었던 불안과 슬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올 한 해 동안 한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무역 투자, 문화예술, 관광 및 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황소같이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개청을 목표로 준비 중인 발리분관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국민이 발리나 롬복 등을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는 각 국영기업이 개별로 진행하던 호텔 사업을 통합하여 국영기업 호텔 홀딩을 설립한다고 밝혔으며 지주회사로 국영건설기업, 미카 리얼티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2020년 9월에 체결된 국영기업부 호텔 사업 통합 계획에 대한 공동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호텔 인도네시아의 11개 호텔을 포함하여 각 국영기업 소유 22개의 호텔 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국영기업부 차관보는 이번 호텔 사업 통합은 국영기업부를 경쟁력 있는 사업기관으로 만들고 호텔 사업 라인을 일원화하여 관리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또한 이 정책은 관광 부문에서 정부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해 경쟁력과 사업가치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영석유공사 버르따미나는 서부자바주 빠팀반 항구에 석유 연료 저장 탱크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구와 주변 지역이 연료 공급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현재 빠팀반 항구는 자카르타의 딴중부리옥 항구와 서부자바주의 발로만 정유에서 연료를 공급하고 있으나 연료 저장 탱크가 신설되면 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효율적인 연료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버르따미나는 항만시설과 항구에서 수출입되는 자동차, 기항하는 선박 등을 연료 공급 측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건설 시기와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빠팀반 항구는 지난 20일 자동차 터미널 등 일부 시설이 완공되어 조코이 대통령이 부분 가동을 실시하도록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다음 달 24일부터 배기가스 배출 테스트를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한 연식이 3년 된 개인 승용차 또는 오토바이에 벌금 등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 주정부의 환경국장 대리는 주지사령 2019년 66호에 따른 제재 부과를 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오토바이는 최대 25만 루피아, 자동차는 50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경국장 대리는 해당 단속은 자카르타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9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등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발간한 인도네시아의 경쟁법 제도 및 사건 처리 절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쟁법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최소 10억 루피아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위반 행위에도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가격, 시장 분할 담합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 즉 위반 사업자의 연간 총 매출액의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경쟁법은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경쟁당국이 직접 손해배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 없이도 민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책자는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경쟁법 설명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함께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체류하는 국민에게 더욱 든든한 안전 길잡이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해부터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가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여권 재발급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경력을 마치지 못한 청년 세대 모두 유효기간 5년의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전화 앱과 카카오톡을 통해 해외에서 영사 콜센터 온라인 상담이 가능해지며 위치 기반 서비스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영사 조력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2019년 1월 공포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16일부터 본격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